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바위로 짓누르는 듯 아프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면, 혼자 있을 때 이 신호가 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 3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이창훈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35년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심장마비 환자 수천 명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환자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68세 정미숙 님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셨죠. 어느 날 새벽 5시 혼자 집에서 김장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물을 마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왼쪽 어깨와 턱까지 아파오더라고요. 남편분은 일찍 출근하신 상태였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정미숙님은 그때 119에 신고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무려 18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 근육의 40%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뭘 해야 할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3개월 후 퇴원하시면서 정미숙 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심장마비 응급 대처법을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공식 인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생명구조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분만 늦어도 생존율이 10%씩 떨어집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우리 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온몸에 피를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뇌에 산소가 안 가면 4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8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뇌 손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단순히 가슴 통증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김병철님은 새벽에 등과 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근육통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게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3시간 후 쓰러지셨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마비는 항상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시작한다? 아닙니다. 네이처 메디슨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35%는 가슴 통증 없이 다른 증상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병 환자는 비전형적 증상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젊고 건강하면 심장마비는 안 온다? 절대 아닙니다. 최근 40대, 50대 심장마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가 원인입니다. 세 번째,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서큐레이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60% 이상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더 랜셋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67%는 더 이상은 발생 못 일주일 참겠어요. 전부터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들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피곤하다면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특히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JAMA 2024년 연구에서는 심장마비 환자의 30%가 처음에는 소화불량으로 착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땀이 나고 어지러우면서 구역질이 난다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왼쪽 팔 저림과 턱 통증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왼쪽 팔이 저리거나 턱이 아프다면 반드시 심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모를 불안감입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에 살고 계시는 61세 박병호님은 바로 이 전조 증상을 알아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러우면서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유튜브를 보시던 분이라 바로 아셨죠? 이게 심장마비 신호구나. 박병호님은 즉시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드시고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응급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알려주신 전조 증상을 알고 있었기에 빨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병호님이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조 증상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가족분들과 공유하십시오.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BMJ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는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 그리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에 혼자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철, 특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는 것, 새벽 화장실 가는 것, 이런 상황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명을 구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데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 구조법은 바로 아스피린 응급 복용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서 드시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계시는 69세 한경수님은 새벽 3시에 갑자기 가슴 중앙이 짓누르는 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경수님은 제 영상을 보신 후 집에 아스피린을 비치해 두셨던 분입니다. 즉시 아스피린 100mg 하나를 꺼내 씹어서 드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먹고 10분쯤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한경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신 덕분에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스피린이 심장마비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JAMA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증상 시작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 아스피린 100mg을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십시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물과 함께 삼키지 마시고 입에 넣어서 씹으십시오. 씹어서 드시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3배 빠릅니다. 쓴맛이 나지만 참으시고 완전히 씹어서 침과 함께 삼키십시오. 그 다음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사실도 꼭 말씀하십시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위궤양이 있으신 분, 평소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워 두십시오. 두 번째 생명 구조법은 바로 응급 회복 자세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천의 남동구에 살고 계시는 73세 최영희님은 아침에 혼자 집에서 빨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응급 자세가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자세를 취하고 나니까 숨쉬기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119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희 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신 덕분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유지되었고 의식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세가 중요할까요?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해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이때 바른 자세를 취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한 환자는 의식 유지 시간이 평균 7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즉시 앉으십시오.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 등을 벽이나 침대 머리에 기대십시오. 상체를 약 45도 정도 세운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눕지 마십시오. 완전히 누우면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부 압력이 줄어들어 심장이 좀 더 편해집니다. 옷의 단추나 벨트를 풀어서 몸을 편하게 하십시오. 조이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절대 혼자 병원에 가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생명 구조법은 바로 의식적 천천히 호흡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공황 상태가 되어 호흡이 빨라지는데 이게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광주에 살고 계시는 65세 오익수님은 새벽 산책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숨을 헥헥거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천천히 호흡법이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을 빨리 쉬었는데 천천히 호흡하니까 마음도 좀 진정되고 통증도 덜하더라고요. 오익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으로 공황 상태를 벗어나셔서 차분하게 119에 신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천천히 호흡이 중요할까요? 빠른 호흡은 과호흡을 일으켜서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지러움과 손발 저림이 생겨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서큐얼레이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통제된 호흡을 한 심장마비 환자는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 변동이 적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1, 2, 3, 4 숫자를 세면서 4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1초간 숨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1, 2, 3, 4, 5, 6 숫자를 세면서 6초 동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호흡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최소 10회 이상 반복하시면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에만 집중하시고 공포심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가 곧 올 거야 라고 되뇌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119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휴대폰이 없다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방법들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합니다. 반드시 119를 부르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세 번째,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시면 사용하십시오.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은 혀 밑에 한 알 넣으십시오. 5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한 알 더 사용하십시오. 단, 최근 24시간 이내에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셨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이나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응급시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위에 음식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입이 마르더라도 참으십시오. 다섯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십시오. 혼자 사시거나 배우자와 둘이 사시는 분들은 옆집이나 아래층 이웃분께 응급 상황 시 도와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십시오. 비상 연락망을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십시오.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응급 자세도 한번 취해 보십시오. 호흡법도 연습해 보십시오. 이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식단과 영양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G&AGING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심장마비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드십시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더 랜서 2023년 연구에서는 하루 30g의 견과류를 먹는 노년층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호두 5개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등 푸른 생선을 주 3회 드십시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3번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색깔 있는 채소를 몇 끼 섭취하십시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깔 있는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입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십시오. 네 번째, 통곡물을 주식으로 바꾸십시오.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BMJ 2024년 연구에서는 하루 3회 통곡물을 먹는 시니어가 심장마비 위험이 22% 낮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십시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십시오.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도 덜 짜게 드십시오.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과자, 빵, 튀김 같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둘째,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십시오. 셋째, 탄산음료와 과도한 당분입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계단 오르기 테스트입니다. 집이나 아파트 계단을 2층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평소 속도로 쉬지 않고 올라가십시오. 올라간 후 1분 안에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심장 기능이 양호한 겁니다. 만약 숨이 차서 2분 이상 회복이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유러피언 하트 저널 2025년 연구에 따르면 2층 계단을 1분 이내에 오르지 못하는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맥박 측정 테스트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십시오.
그 다음 손목 안쪽에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1분간 맥박수를 세어보십시오. 정상 범위는 분당 60에서 100회입니다. 50회 이하거나 100회 이상이면 부정맥일 수 있으니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든다면 꼭 심장내과를 방문하십시오. 세 번째, 손톱 눌러보기 테스트입니다. 손톱 끝을 5초간 꾹 눌렀다가 놓아 보십시오. 정상이라면 2초 이내에 다시 분홍색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목 부종 체크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고 발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발목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 있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5초간 눌렀을 때 자국이 남고 10초 이상 지나도 안 없어진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30초 동안 반복해 보십시오. 65세 기준으로 12회 이상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8회 이하라면 심폐 기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 2024년 연구에서는 이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노년층이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위험 점수 체크리스트도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십시오. 1점씩 계산합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현재 흡연 중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음주합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비만입니다. BMI 25 이상. 가족 중에 심장질환 환자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입니다. 0에서 2점 위험도 낮음,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십시오. 3에서 5점 위험도 중간,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 검진 필요합니다. 6점 이상 위험도 높음, 즉시 병원 검사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70세 김미희님은 이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계단 오르기에서 숨이 많이 차고 위험 점수가 7점이 나왔거든요. 즉시 병원에 가셨더니 혈관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유튜브 보고 자가진단했던 게 제 목숨을 구했어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냈는데 정말 위험한 상태였더라고요. 김미희 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이 자가진단들을 해보시고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제가 35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74세 이철옥님은 평생 건강 자랑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고 매일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마침 며칠 전에 보신 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즉시 집에 있던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고 침대에 상체를 세우고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근경색이 맞았지만 초기 대처를 잘하신 덕분에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스텐트 시술 한 번으로 완전히 회복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그냥 참고 있었다면 아니면 소화제만 먹고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퇴원하시면서 이철홍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철홍님은 지금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서울의 이촌동에 살고 계시는 69세 박정숙님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박정숙님은 평소 가슴이 가끔 답답하셨지만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시고 자가진단을 해보셨는데
계단 오르기 테스트에서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니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두 달만 늦었어도 큰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우회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덕분에 제 목숨을 구했어요. 증상이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을 텐데 자가진단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숙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60세가 넘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응급처치법은 마지막 보루일 뿐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스피린 응급 복용법으로 혈전 확대를 막으십시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아스피린 100g 한 알을 씹어서 드십시오. 물과 함께 삼키지 말고 씹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응급회복 자세로 뇌 혈류를 유지하십시오. 즉시 앉거나 눕되 상체를 45도 세우고 무릎을 구부리십시오. 벨트와 단추를 풀어 몸을 편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천천히 호흡법으로 공황 상태를 벗어나십시오. 4초 들이마시고 1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십시오.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119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소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도 기억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정기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견과류와 등 푸른 생선 섭취, 색깔 있는 채소 먹기, 소금 줄이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심장마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도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계단 오르기, 맥박 측정, 발목 부종 체크,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광주에 살고 계시는 78세 부부가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이 방법들을 익혀두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셨을 때 할머니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넘어가셨거든요. 선생님, 평소에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할머니가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익혀두십시오. 특히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과 서로 가르쳐 주시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두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배워두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십시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응급 자세도 한번 취해 보십시오. 호흡법도 평상시에 연습해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스피린 응급 복용법, 응급 회복 자세, 천천히 호흡법 중에서 가장 먼저 익혀보고 싶은 방법과 여러분의 심장 건강 관리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처치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